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주기화에 대한 이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화. 주기화란 간단 얘기해서 스케줄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할 때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운동도 똑같아요. 어떤 운동을 이제 계획을 하시면은 내가 이러한 운동을 해서 이번 주, 그 다음 주, 이번 달, 많게는 두세 달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또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주기합니다.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떠한 운동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려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능을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SAT를 보지만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고 학습해서 이렇게 시험을 봐야겠다는 그런 마치 접근처럼 운동도 어떤 결과를 내려면은 이렇게 주기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 그리고 사실 이해를 또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분이 트레이너한테 운동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트레이너 어쨌든 이 주기화를 통해서 끌고 가는 게 사실 트레이너의 역할이거든요. 그 트레이너가 일반인 전문이든 아니면 운동선수 전문이든. 근데 이제 완전 트레이너한테 의존해가지고 주기화를 모르시면은 죄송합니다. 완전 바보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이 트레이너한테만 의존해서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화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떠한 이해가 있고 어떻게 내가 운동을 하면은 요 정도면 내가 운동을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야겠다라는 플랜이 생겨요. 계획이 생겨요. 그래서 주기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누차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무와 숲을 봐야 돼요. 나무와 숲을. 당장 오늘 가서 어떤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를 쭉 보시면서 언제는 운동을 하고 언제는 좀 휴식을 주든가 아니면 운동량을 좀 낮춰서 몸이 회복되게끔 해야겠네라는 작전을 좀 짜셔야 되고,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죠. 적응과 회복에 대한 키워드를 항상 유념해라. 주기화의 벽에는 초점은 그거예요. 적응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나무와 숲을 보는 것. 두 번째, 자, 집을 설계하는 건축 과정과 같아요. 근육을 만드는 거는 집을 설계하여 건축하는 것과 같아요. 유지보수 포함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 어떤 도면을 의뢰해가지고 받고 이런 청사진대로 해주세요라는 계획을 잡으면은 이제 일하신 분들이 기초공사 다지시고 그다음에 뼈대를 세우시고 안에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지붕 올리고 이런 식의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역시도 건축하는 과정과도 같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플랜을 가지고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플랜을 또 하셔서 오늘은 뼈대 하나 세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화에 맞물려서 운동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유지 보수를 포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통원 치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사실상 그 다음부터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계속 내 헬스장에서 내가 그 컨디션이 올라오게끔 내가 만드는 것들이 중요해요. 항상 그 병원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병원이 답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내가 좀 약한 부분, 그리고 내가 조금 약간 뻐근한 부분, 이런 분들을 풀거나 운동하시면서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응과 회복 말씀드렸는데요. 주기화의 포인트는 운동에 대한 적응, 그리고 휴식, 먹는 것과 자는 것, 이 휴식을 통해서 계속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적응이 덜 되면은 회복은 많이 돼 있지만 적절한 적응을 그 다음에 또 못 느겠죠. 반대로 적응은 계속 운동을 잘해주지만 회복이 되면은 이 사이클이 물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피트니스는 피로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피로도가 항상 유념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운동선수가 어떤 대회를 위해서 준비할 때도 항상 내 컨디션을 보면서 피로도에 대한 조절하고 마지막에 대회장 나가서 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프로페셔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과 회복의 키워드를 잘 유념하셔라.
그러면 주기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한 몇 주 단위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냐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한 4주 단위, 조금 길게는 6주 단위,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일주일에 대한 이제 계획을 짰어요. 뭐 내가 월수금 운동을 가고, 뭐 월요일에는 뭐라고, 수요일에는 뭐라고, 금요일에는 뭐하고, 그러면 그 주차가 1주차, 2주차, 3주차 쭉 생기면서 뭐 4, 5주차까지 넘어가면은 이 몸이 굉장히 피로가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4주 정도, 뭐 길게는 6주 정도에서 한 2, 3일 정도를 조금 적극적인 회복을 주는 거예요. 내 몸 회복하게 할 수 있게. 그러면 또 그 다음 주가 이제 한 2, 3일 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체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주기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주기화에 대한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실 일반인들이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세요. 뭐 정말 운동선수를 보는 코치들, 아니면은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해본 트레이너들이 한 중기간 정도, 중장기간 이 회원님을 봤었을 때 이 정도면은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네, 그러면 이 정도 사이클에서 좀 회복에 대한 그 시간을 줘야겠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주기화를 이해하셔가지고 저항과 회복의 사이클을 잘 물려서 몸이 성장하게끔 그렇게 작전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퍼즐을 맞춰 가시는 단계지만, 그 퍼즐이 맞췄을 때 결국에는 해야 될 게 완전 주기화예요. 결국에는 퍼즐의 완성 단계에서 결국에는 내가 정할 게 주기화다. 주기화에 대한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기화에 대한 이해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